유가종이나 지연형 과민 반응이 생기게 되면 환자는 병원으로 급하게 전화를 하거나 내원하여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한 모습을 보인다. 이럴 때 의사는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설명해주고 안심시켜줘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생제 치료를 가능한 신속하게 시작하는 것이다. 지연형 과민 반응이나 유가종의 본질이 면역 반응이라 할지라도 일단 그 시작은 대부분 미생물이다. 외부에서 침입한 세균이 어떤 경로든지 간에 그 부위에 침투하여 염증을 일으키는 것이 본질이다. 인체 다른 부위의 염증이나 전신적 질환, 백신 투여, 수술, 발치 등등 여러 요인에 의하여 우연히 침입한 세균이 잠복해 있다가 인체의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증상을 발현될 정도로 증식하는 것일 수도 있다. 때로는 이런 세균들이 외부에서 주입된 이런 콜라겐 유도제의 입자들 주변에 방어막을 쌓아서 외부에서 항생제를 공급해도 효과가 없게끔 스스로를 효과적으로 방어를 하기도 한다. 이를 바이오필름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콜라겐 유도 주사를 넣을 때는 가급적이면 한 곳에 몰아서 넣지 말아야 한다. 골고루 분산시켜 넣어 주어야 한다. 그래야 유가종의 발생 확률이 줄어든다. 그래야 분해될 때도 효과적으로 분해된다. 하지만 혈액순환이 닿지 않도록 자기들끼리 뭉쳐서 넣게 되면 가운데 있는 것들은 분해될 가능성이 줄어든다. 주사를 골고루 넣어주게 되면 주변 조직과 잘 융화되며 특정 구역에서 밀도와 강도가 달라져서 이질감이 드는 현상을 예방할 수 있다. 필러를 덩어리로 뭉쳐서 넣었을 때 주변 조직과 밀도와 강도가 달라져서 외부에서 만질 때 이물감으로 느껴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스컬트라의 PLLA, 엘란스의 PCL, 아테콜의 PMMA 입자들은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외국에서 이민 와서 정착해서 살고 있는 외국인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인으로 귀화한 사람들이라고 보면 된다. 대개는 이렇게 귀화한 사람들은 트러블 없이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잘 지내고 있다. 인체 조직에 완전히 동화. 한국에 귀화한 외국인이 한국인으로 살아가려면 자기들끼리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 사이에 섞여들어서 살아야 진정한 한국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골고루 주입. 만약 외국인을 한 곳에 몰아서 집단 정착촌을 만들도록 해준다면 이들은 한국인의 한국 사회에 적응할 기회를 갖지 못할 것이다. 덩어리 형성 및 콜라겐 형성 저하. 이슬람타운이나 차이나타운이 아주 크게 형성되었다고 쳐보면 그 한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한국이라는 사회와 국가에 동화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 지역은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와 행동 방식을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주변 조직과 주변의 주변 지역과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이질감 혹은 이물감에 해당한다. 이민자들이 한 곳에 모여 산다면 그들은 하나의 세력을 형성할 것이다. 그런데 만약 이들을 부추기는 외부의 불순한 세력이 잠입하게 되면 집단으로 모여 사는 이민자들은 손쉽게 반란 세력이 될 수 있다. 이들이 국가에 종속되기를 거부하고 방어벽을 쌓아서 국가에 저항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지연형 과민 반응이나 유가종 형성. 외부에서 불순분자들이 들어와서 이 외국인들을 선동하고 외국인들 집에 숨어들게 되면 우리 사회는 이 외국인들이 외부에서 온 불순분자들과 한패라고 생각하고 공격하기 시작한다. 그렇게 되면 이 나라는 전쟁터가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유가종, 지연형 과민 반응에 의한 인체 내 염증 반응과 같은 원리이다. 전쟁이 끝나고 나면 그 부위에 폐허가 남는 것처럼 유가종이 끝나고 나면 폐허가 남고 주변은 초토화될 것이다. 따라서 이민을 받을 때 한 곳에 몰아서 살지 않게 골고루 분산시켜서 넣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에 이민 온 사람들이 한 곳에 몰려있고 외부와 소통하지 않으며 정부의 공권력이 닿지 않는 상태에서 외부에서 온 불순분자들이 그들과 연합하여 방어막을 쌓는다면 우리 사회는 이들을 통제하기 어려울 것이다. 유가종과 필러 주입, 염증 반응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비유한 이야기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